예, 4월 6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보다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주목한 투자자들이 매수를 가동하면서 증시는 올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올랐는데 테슬라만 하락했습니다. 15위 이내에서 테슬라만 빠졌고 한국 관련 지표는 좋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약보합이었지만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한 거를 반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본다면 실제로 올라간 거고 야간 선물은 0.7% 올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마감 지표부터 보면 3대 지수 전부 다 1% 전후 올랐고요. 러셀 2000은 0.47%,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테슬라만 3.6% 빠지고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2% 전후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죠. 나스닥 100이 51선을 173거래일 153거래일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깨졌다. 근데 하루 이틀, 금요일 또는 월요일 안에 이걸 바로 또 회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51선 바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초반에는 걱정도 좀 있었죠. 미국 고용지표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30만 넘게 예상치가 20만인데 30만 넘게 나왔고 실업률은 3.8%. 지난달에 3.9였는데 3.8이 나왔거든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는 0.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미국 고용이 되게 세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고용이 세다라는 거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안 내리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약간 좀 긍정적인 데이터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그러니까 4.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보다 내려갔고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근데 이게 보통 연준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2% 목표할 때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3에서 3.5%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긴 한데 경로 자체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뭐 고용 지표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니까. 근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볼 때 고용 지표를 마냥 좀 부담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은 어제보다는 뭐 어제 닐 카시카리가 워낙 세게 발언을 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발언들이라고 해석을 했죠. 토마스 바키는 고용이 강하고 인하 때까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고요. 로리 로거는 지금 금리나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 역시 신중한 언급을 했는데 대차대조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차대조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한 달에 900억인가요? 950억 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 흡수하고 있는데 계속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거를 흡수하고 있는 거를 조금 줄여야 된다. 이 시점을 언제부터 또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절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상 금리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리 로거는 조금 좀 걱정도 주고 그렇지만 또 약도 주고 이렇게 이제 중립적인 언급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보다는 조금 약하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은 좀 걱정을 덜어내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동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코멘트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고용지표 가지고 투자들이 많이 놀랬잖아요. 근데 그 분석가들은 오늘은 경기 침체 없다라는 점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소비가 늘어나는지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4번 금리를 내리든 올해 2번 내리든 이거는 주식시장이 결국엔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악재지 뭐 2번 내리거나 4번 내리거나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결국엔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음에 이제 퀸시 클로스비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낮아진 점 그리고 이제 인하 전망이 바뀌긴 했지만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경제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역시 금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39로 여긴 찍힙니다만 이제 4.4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조금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년물 금리가 선물 시장에서 보면 거의 피크다. 이런 베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10년물 순매도 포지션이 전주보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가 피크 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4.5%까지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긴 한데 4.5 올라가도 지금 4.4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 피크론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2년물이라든가 4년, 5년물은 또 매도 포지션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에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맞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금리가 당분간은 되게 급등락이 나오겠구나. 올라가기도 올라가지만 빠질 땐 또 뚝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금리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금리 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는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모처럼 올라갔죠. 엔비디아 올라간 재료로는 삼성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삼성이 그 실적이 잘 나왔는데 향후 실적 전망도 좋다. 근데 삼성 실적 전망을 하면서 AI 관련된 분석이 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엔비디아 약세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데이빗 테퍼가 엔비디아 주식을 좀 팔았대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데이빗 테퍼 그 특집으로 한번 분석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늘 관심을 갖고 보는 투자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분을 좀 줄였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줄인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한 거고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 사위 비중이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줄였다라는 보도 나온 시점과 주가가 빠진 시점이 조금 일치해서 혹시 영향이 일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중 줄이면서 늘린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을 늘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테슬라는 오늘 요란했죠. 예, 오늘 요란한 게 이제 머스크가 부인을 해서 이제 아닌 걸로 일단 나오긴 했지만 저가 전기차 폐기한다. 계획 생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 나오면서 훅 하고 빠졌다가 머스크가 거짓말이야. 우리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공개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초에 또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02% 빠졌는데 MSCI 한국 지수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 보통 우리 증시 전일 마감한 거 반, 그다음에 미증시 움직인 거 반, 그렇게 섞여서 반응하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증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볼 때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는 좀 올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야간 선물은 0.7% 올랐습니다. 이건 온전히 미증시를 감안해 볼 때 우리 증시는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0.7% 올라서 우리 증시는 이제 월요일에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이상 플러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4.4%까지 올라간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우리 증시가 2710포인트가 4.4%를 반영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0.2%포인트 더 올라가면 코스피는 2650 정도까지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이제 정점을 쳐야 되고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보다 또 경제를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미국 경제만 놓고 볼 때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주식시장 빠지는 게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주장들도 일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당분간은 치고받고 이런 구간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호실적 이후에 이제 증시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보통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아지면 주가는 그 전에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좋아져.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좋아지면은 올해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변화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관련 지표들은 호조세를 보여서 주 초에 우리 증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물가를 볼 거냐, 경제를 볼 거냐, 금리를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유가하고 증시하고 비교한, 실시간 비교한 차트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금리 인상 안 하겠네? 그런데 증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인플레이션만 본 거거든요. 금리하고. 근데 오늘은 보시면 같이 가요. 예, 오늘은 보면 실시간대로 보면 유가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거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갔잖아요. 이거는 뭐냐, 오늘은 경제를 본 거예요. 유가가 올라간 거 경제가 좋아서지 뭐, 경제가 좋으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뭐, 이게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 금리나 안 해가지고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락장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한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변동성 국면,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요란한 국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 넘어오는 재료는 일단 그렇고, 우리 증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도 진정, 코스닥 매도의 진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될 건데, 일단 지난주, 이번 주간으로 보면 날짜를 지나갈수록 이제 매도세는 조금 잦아드는 그런 조짐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조금 더 기관들의 매도가 줄거나 이제 매수로 바뀌면 조금 숨이 쉬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종목별 수급, 그러니까 이제 씨 뿌려놓고 이렇게 좀 어디가 잘 자라고 있지 이런 거를 자꾸 챙겨보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